대표팀의 창과 방패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김민재 이 두 선수가 없다면 과연 대한민국 축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표팀 그 핵심이자 중심인 두 선수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날카롭게 상대 골문을 찌르던 창, 손흥민, 그 누구도 뚫지 못했던 철벽 수비의 상징 김민재. 하지만 지금 그 창은 멈춰 있고 그 방패는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팬들 가슴이 무너지는 이 상황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대표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진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손흥민 선수 지금은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그를 막고 있죠. 2024년 4월 11일 이후 손흥민은 단 한 번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의 자랑,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우리의 주장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사라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가 없는 시간, 팀도 팬도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누적 결장 기간은 무려 65일. 그 사이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컵대회 포함 총 13경기를 결장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즌이었다라면 이 정도 공백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게 단발성 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엔 햄스트링이, 10월엔 대퇴부 근육이 터졌습니다. 복귀하면 또 다치고, 재활하면 또 쓰러지고, 지금 손흥민은 부상과 복귀의 지옥 같은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팬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도 손흥민이니까 돌아오면 해줄 거야. 하지만 돌아온 손흥민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43경기 출전, 11골 12도움, 평범한 선수였다면 박수칠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입니다. 즉 과거 23골을 넣으며 이플 득점왕을 차지했던 전성기의 손흥민과 비교하면 지금의 성적은 분명 실망스럽습니다. 문제는 수치보다 경기 영향력입니다. 예전엔 그가 공만 잡으면 무조건 기대하게 만들었죠. 지금은 공을 잡아도 드리블을 해도 상대 수비가 두렵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리함, 결정력, 움직임 모두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보도의 글림트와의 원정 경기. 손흥민은 팀버스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고 훈련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출전 불가 수준이라는 걸 구단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돼야 복귀 일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즉 아직 손흥민의 복귀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빠른 복귀 예상일은 5월 17일 에스턴 빌라전. 하지만 이 또한 확정은 아닙니다.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 손흥민은 여전히 경기장 밖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자, 손흥민 없이 대표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 대표팀의 공격 루트는 대부분 손흥민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자, 그가 없으면 상대 수비는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우리는 전방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공만 돌리게 됩니다. 특히 벤투호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격은 손흥민, 수비는 김민재라는 전술 틀 안에서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한 일인 결장 이상의 충격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의 공백이 전술뿐 아니라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믿고 따르던 주장 없이 경기를 준비해야 하고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늘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 그를 대체할 플랜 B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자원에서 답을 찾든 젊은 공격수를 육성하든 혹은 전술을 완전히 바꾸든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축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방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김, 민, 재.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최후의 보루,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는 남자, 김민재. 하지만 지금 이 남자 걱정됩니다. 정말 심각하게요. 이번 시즌 김민재는 아킬레스건과 발목 부상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정상 컨디션도 아닌데 출전 기록은 무려 43경기.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수입니다. 90분 내내 상대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포지션에서 이 정도 출장수는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이에른 뮌헨은 시즌 내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주전 센터백 우파메카노, 오른쪽 풀백 이토 히로키.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결국 남은 건 김민재였습니다. 결과는요? 김민재, 거의 풀타임 고정 출전이었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 경기 내내 공격수들에게 시달리며 컨디션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뮌헨은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예 김민재 혹사 논란이란 말이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뮌헨이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이 힘들다는 걸 인정한 이후 김민재에게 드디어 휴식을 줬습니다.
경기 명단에서 빠지기도 하고 벤치에 앉기도 했죠. 팬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좀 쉬겠구나. 대표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구나. 근데 과연 그럴까요? 6월 15일 피파 클럽 월드컵이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그리고 독일 언론 TJ는 단언했습니다. 바이에른은 김민재에게 클럽 월드컵에서 핵심 역할을 맡길 것이다. 즉, 지금의 휴식은 진짜 휴식이 아닙니다. 그냥 다음 전쟁을 위한 예열 시간일 뿐이에요. 지금도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데 곧장 클럽 월드컵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대표팀 일정까지 김민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회복할 기회조차 없이 또다시 혹사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민재가 무너지면 대표팀 수비도 무너집니다. 그는 단순한 센터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비 전술의 중심이자 정신적 리더입니다. 김민재가 없으면 대표팀의 수비는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6월 M매치에 나오게 된다면 이미 피로한 몸, 충분하지 않은 회복, 게다가 클럽 일정 직후 바로 대표팀 합류, 이건 사고가 나기 딱 좋은 스케줄입니다. 무엇보다 김민재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지금처럼 쓰다 보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시즌 정도의 결장이 아니라 축구 인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팀은 김민재에게 의존하는 축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플랜 B 수립의 골든타임입니다. 다른 수비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김민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유럽 클럽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대표팀 일정 전에 선수 보호와 회복을 요청하고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김민재는 우리 축구의 자산입니다. 그를 보호하는 건 단지 개인 선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자신 있는 얼굴로 경기장에 서는 날이 팬들에겐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금 정말 큰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6월 6일 이라크 원정, 장소는 바스라 국립경기장, 6월 10일 쿠웨이트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현재 비조 1위인 대한민국은 이라크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라크 원정은 매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과열된 홈 관중, 거칠게 나오는 상대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까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손흥민과 김민재 없이 치러야 한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두 선수는 단순한 베테랑이 아닙니다.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전술의 핵심 축이에요. 손흥민이 빠지면 공격이 무뎌지고 김민재가 빠지면 수비 라인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끝까지 회복해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경기 감각은 이미 한동안 떨어져 있을 테고 체력은 100%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해서 투입했다가 경기 도중 다시 다치기라도 하면 그건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 대표팀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진짜 초비상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플랜 B, 아니 플랜 C까지 마련해야 해요. 손흥민과 김민재가 없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체 자원과 전술 조합을 미리 실전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6월의 두 경기, 단순한 예선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진짜 시험대입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두 선수가 건강하게 복귀하는 것이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대표팀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믿음과 응원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 두 선수는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이자 상징, 수많은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준 살아있는 전설이죠.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이라도 결국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요. 우리의 창, 손흥민, 우리의 방패, 김민재, 그들이 다시 반짝일 그날까지 대한민국 축구팬으로서 끝까지 함께 응원합시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은 분석과 열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